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옥기와와 현대식 유리가 조화를 이룬 건물이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한가온입니다. 3대째 이어온 명문 한의원이지요. 입구 앞 돌계단은 늘 깨끗하게 닦여 있고 대문 옆 소나무는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이 집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말이지요. 오전 6시 한지우는 눈을 뜹니다.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침대 옆 남편 도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고 일어섭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세면대 앞에 선 지훈의 얼굴이 거울에 비칩니다. 34살. 약사 면허를 가진 여자. 그러나 지금은 그저 한가온의 며느리일 뿐입니다.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해 보입니다. 눈밑이 어둡고 입가엔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 윤명숙이 좋아하는 아침상을 차려야 합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조기구이, 김. 매일 같은 메뉴입니다. 명숙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안은 격식을 지켜야 하니까. 그녀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지훈의 손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칼질, 불 조절, 접시 배치. 모든 동작이 기계적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부엌은 낯선 전쟁터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익숙한 감옥일 뿐이지요. 지윤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명숙입니다. 지훈은 재빨리 몸을 돌려 고개를 숙입니다. 네, 어머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명숙은 한복 치마를 여미며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60 중반의 나이지만 허리는 곧습니다.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고 눈빛은 언제나 날카롭습니다. 찌개 간 봤어? 네, 맞춰봤습니다. 명숙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지훈의 손이 앞치마를 움켜줍니다. 응. 오늘은 괜찮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손님 오셔서. 약업협회 이사님이랑 부인. 다과 준비 잘해놔야 해.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얼굴이야. 우리 한가운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 말. 지훈은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얼굴. 그 말이 지훈의 목을 조여옵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남편 도윤이 내려옵니다. 36살 한의사. 한가온의 차남이자 지훈의 남편입니다. 그는 상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오늘 아침도 훌륭한데요, 엄마. 명숙이 웃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지훈은 그들 맞은편에 조용히 자리합니다. 식탁의 위계는 명확합니다. 도윤아. 오늘 병원에 새 환자만이 예약됐어. 집중해서 봐야 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들은 대화를 나눕니다. 병원 이야기, 환자 이야기, 매출 이야기. 지훈은 묵묵히 밥을 먹습니다. 대화에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끼어들 필요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윤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지훈이 그의 가방을 챙겨줍니다. 서류, 명함, 물병. 도윤은 가방을 받아들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다녀오세요. 응.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 현관문이 닫힙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습니다. 텅 빈 현관을 바라봅니다. 오전 10시. 지훈은 거실을 청소합니다. 한옥 마루를 걸레질하고 유리창을 닦고 화분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모든 것이 반짝여야 합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니까요. 거실 한편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가운 창립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속 남자가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도윤의 할아버지 한의원의 창립자입니다. 전통, 명예, 가문.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결혼식 사진을 떠올립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웃던 자신. 도윤의 손을 잡고 행복해하던 자신.
그때는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자아의 종말이었습니다. 지윤아, 차 좀 가져와. 명숙의 목소리가 서재에서 들려옵니다. 지우는 재빨리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합니다. 녹차 찻잔 다과. 쟁반에 담아 서재로 향합니다. 서재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와.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명숙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지우는 차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님, 차 가져왔습니다. 명숙은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손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지우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멈춥니다. 책상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회계장부입니다. 한가운의 재무 서류들. 숫자가 빼곡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서류 뭉치. 뭔가 이상합니다. 지우는 약사입니다. 의약품 코드와 처방전을 볼 줄 압니다. 저 서류들 뭔가 어긋나 보입니다. 뭐 하는 거야? 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우는 화들짝 놀랍니다.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서재를 나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 불안할까요? 방금 본 서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도착합니다. 약업협회 이사 내외입니다. 명숙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지훈도 옆에 서서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어머, 며느리분이시군요. 정말 얌전하고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훈은 웃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미소입니다. 연습된 표정이지요.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훈은 조용히 다과를 나르고 차를 따르고 미소를 짓습니다. 인형처럼. 한가운은 역시 품격이 다르네요. 며느리 교육도 잘하셨어요. 명숙이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칭찬인지 모욕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저녁 8시. 도윤이 돌아옵니다. 지훈은 저녁상을 차립니다. 명숙과 도윤은 대화를 나누고 지훈은 묵묵히 식사를 합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엄마, 오늘 환자 중에 재벌 회장님 부인도 오셨어요. 우리 한의원 소문 정말 좋은가 봐요. 당연하지. 우리 한가운은 전통이 있으니까. 지훈은 젓가락을 놓습니다. 전통. 그 단어가 목에 걸립니다. 밤 11시. 지훈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옆에서 도윤이 코를 골며 잡니다. 지훈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사 면허는 서랍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지훈이 사라지고 한가운의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오후에 봤던 서류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 숫자들, 그 이상한 코드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훈은 몸을 일으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서재로 향합니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서재 문을 엽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상을 비춥니다. 지훈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손을 뻗어 서류를 펼칩니다. 회계장부, 의약품 거래 내역, 처방전 사본들. 그리고 지훈의 눈이 멈춥니다. 가짜 처방전, 존재하지 않는 환자 이름, 부풀려진 의약품 구매 내역, 리베이트 계좌, 숫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 그리고 서류 끝에 찍힌 도장과 서명. 윤명숙. 지훈의 손이 떨립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불법입니다. 한가운은 깨끗한 명문이 아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짓이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덮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지훈은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옵니다. 명숙이 복도 끝에 서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납니다. 밤에 왜 돌아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물 마시려고. 명숙은 지훈을 오래 바라봅니다. 의심의 눈빛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순종의 집. 이 집은 순종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집의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은 지훈의 가슴 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됩니다. 6시 기상, 아침 준비, 시어머니 눈치. 그러나 지훈의 마음속은 어제와 다릅니다. 밤새 본 서류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명숙이 말합니다. 지윤아, 오늘 서재 정리 좀 해줘. 서류들 파일에 정리하고. 지훈의 손이 멈춥니다. 서류. 바로 그 서류들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오전 10시. 명숙이 병원으로 출근하고 지훈은 홀로 집에 남습니다. 서재 문을 엽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명숙이 일부러 남겨둔 것입니다. 지훈은 천천히 서류를 펼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회계장부 거래 명세서 의약품 구매 내역.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자 이름 김영수. 처방 날짜 2024년 3월 15일. 의약품 당귀 500지, 천궁 300지. 금액 350만 원. 지우는 약사입니다. 저 한약재가 350만 원일 리 없습니다. 많아야 50만 원입니다. 지우는 다른 서류를 뒤집습니다. 환자 이름 박민지. 처방 날짜 2024년 4월 2일. 의약품 녹용 200지. 금액 800만 원. 녹용이 비싸긴 하지만 800만 원은 터무니없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립니다. 하나씩 확인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합니다. 가짜 처방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부풀려진 금액들입니다. 지훈은 다른 파일을 엽니다. 비자금 관리라고 적힌 엑셀 파일입니다. 계좌번호,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수억 원이 오갑니다. 그리고 메모란에 적힌 단어들. 리베이트, 접대비, 로비 자금. 지훈의 숨이 막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명백한 의료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 탈세, 뇌물. 한가운은 깨끗한 명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서류 끝에 찍힌 서명과 도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윤명숙. 시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녀가 3년간 순종하며 섬겨온 이 집안은 범죄로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우는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손이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우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재빨리 정리합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윤아? 집에 있어? 도윤입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지우는 서재 문을 열고 나옵니다. 왜, 벌써 왔어? 오전 진료 끝나고 점심 먹으러 왔지. 엄마는 아직 병원이고. 도윤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갑니다. 지우는 그를 따라갑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말해야 합니다. 저기, 도윤아, 응? 너 한가운 회계 관리하는 거 알아? 도윤이 지훈을 돌아봅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 그거 왜 물어? 아니, 그냥 서재 정리하다가 서류 좀 봤는데 서류를 봤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습니다. 지훈은 침을 삼킵니다. 어머님이 정리하라고 하셔서.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더라. 처방전이랑 금액이 안 맞고 환자 이름도. 지윤아, 도윤이 지훈의 말을 끊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거 내가 볼 게 아니야. 뭐, 그냥 정리만 해. 내용은 신경 쓰지 말고.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도윤아, 이건 잘못된 일이야. 가짜 처방전이고
보험 사기잖아. 이건. 닥쳐. 도윤이 소리칩니다. 지우는 움찔합니다. 도윤은 한 번도 지훈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지훈의 눈이 흔들립니다. 도윤은 숨을 고릅니다. 목소리를 낮춥니다. 미안. 근데 지훈아,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약사야. 의료 시스템 알아. 이건 명백히 불법이잖아. 그래, 불법이지. 도윤이 담담하게 인정합니다.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한가운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 병원 운영비, 직원 월급, 건물 관리비. 정상적인 진료만으로는 안 돼. 다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괜찮은 거야? 괜찮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지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이건 틀렸어. 우리 바로잡아야 해. 자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제부터라도. 지훈아, 도윤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잡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이 일에 끼어들지 마. 엄마가 하시는 일이야. 엄마는 가문을 지키려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나한테 숨긴 게 많다는 소리잖아. 그래. 숨긴 거 맞아. 내가 알 필요 없는 일들이니까. 지훈은 도윤의 손을 뿌리칩니다. 나도 이 집안 사람이야. 며느리잖아. 알 권리 있어. 며느리니까 모르는 게 나아. 도윤의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너 지금 나한테 그냥 입 다물고 살라는 거야? 그게 내 역할이야, 지훈아. 착하게 살면 돼. 엄마 말씀 잘 듣고 집안일 잘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지훈은 몇 초간 도윤을 바라봅니다. 3년 전 청혼하던 남자가 생각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던 남자.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비겁한 공범일 뿐입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답입니다. 지훈은 돌아섭니다. 침실로 향합니다. 도윤이 뒤에서 부릅니다. 지훈아,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마. 이 집안 무너지면 우리 다 끝이야. 지훈은 멈추지 않습니다. 침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배신감입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집안 모두가 공범입니다. 그리고 지훈도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공범이 되거나 외면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훈은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명숙과 긴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잠든 척합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도윤이 작게 말합니다. 미안해, 지훈아. 하지만 이해해줘. 우리 가족이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은 채 생각합니다. 가족. 이게 가족인가요? 범죄를 숨기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가족인가요? 다음 날부터 지훈의 태도가 바뀝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입니다.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명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릅니다. 지훈은 서재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복사합니다. USB에 저장합니다. 명숙과 도윤의 대화를 녹음합니다. 증거를 모읍니다.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밤마다 지훈은 노트북 앞에 앉습니다. 의료법, 보험법, 형법을 검색합니다. 이 증거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공부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납니다. 지훈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있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이 말합니다. 지윤아, 다음 주에 한가운 창립 60주년 기념연회가 있어. 준비 많이 도와줘야 해. 네, 어머님. 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창립 60주년 기념연회. 언론이 모이고 귀빈들이 모이고 한가운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리. 완벽한 무대입니다. 지훈은 USB를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가짜 처방전, 비자금 내역, 명숙의 서명, 도윤과의 대화 녹음. 순종의 껍질에 금이 갔습니다. 이제 그 껍질을 완전히 깨트릴 시간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화려하지만 차갑습니다. 이 도시의 겉과 속처럼 지우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는 떨리지만 결심은 단단합니다. 지우는 더 이상 좋은 며느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낼 사람입니다. 증거를 모은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명숙의 지시를 따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명숙도 눈치챘습니다. 며느리가 변했다는 걸.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시선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푹 숙이지 않습니다. 대답도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숙이 지훈을 부릅니다. 지윤아, 오늘 오후에 나랑 병원 가자. 병원이요? 응, 내가 요즘 좀 이상해 보여서 검진 좀 받아보자. 지훈은 명숙을 바라봅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이건 검진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저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야. 엄마가 보기엔 내가 많이 지쳐 보여.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 지훈의 손이 떨립니다. 명숙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지훈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어머님, 전 정말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괜찮다는데 시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이상해? 나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요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3시. 명숙과 지훈은 강남의 한 정신과 의원에 갑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조용한 대기실. 명숙은 의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훈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10분 후 지훈이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지훈은 의자에 앉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더군요.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아니요. 잘 자고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한 느낌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가족들과 갈등이 있나요? 지훈은 잠시 침묵합니다. 의사는 기다립니다.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명숙이 원하는 결론. 상담이 끝나고 지훈은 처방전을 받습니다. 항불안제입니다. 지훈은 약사입니다. 이 약이 무엇인지 압니다. 필요 없는 약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명숙이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좀 불안정하대. 약 잘 먹어야 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 도윤이 지훈에게 말합니다. 약 먹었어? 아니, 왜? 의사가 처방해 준 거잖아. 난 아프지 않아. 도윤은 한숨을 쉽니다. 지윤아, 제발 좀 협조해줘. 엄마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날 위해서?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훈은 침대에 눕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명숙은 지훈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훈은 거실에서 그 대화를 엿듣습니다. 사돈댁, 지윤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정신과 검진도 받았는데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혹시 원래 예민한 성격이었나요? 지훈은 주먹을 꽉 쥡니다. 명숙은 지훈을 문제아로 만들고 있습니다. 친정에까지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윤아, 괜찮니? 시어머님께서 내가 엄마, 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래도 약은 먹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의사가 처방해줬으면. 엄마, 나 약사야. 내가 더 잘 알아. 난 그 약 필요 없어. 그래도 지윤아 시댁에서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데. 지우는 전화를 끊고 싶습니다. 어머니조차 명숙의 편입니다. 아니, 명숙의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명숙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지윤의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윤의 옛 직장 상사에게도 연락합니다. 지윤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요. 혹시 예전에도 그런 적 있었나요? 지윤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명숙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지윤은 명숙과 마주 앉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명숙은 차를 마시며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뭐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하시는 거요.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요.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며느리 챙기는 게 시어머니 도리 아니겠어? 전 괜찮다고요. 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지윤아, 내가 요즘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 서재 서류 뒤지고 도윤이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그게 정상이니? 지우는 숨이 막힙니다. 명숙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비밀은 없어야지. 내가 뭘 찾고 있는지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그건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야.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게 중요해? 우리 가문이 60년을 지켜온 게 중요한 거지. 너 하나 때문에 무너뜨릴 순 없어. 명숙이 일어섭니다. 지훈을 내려다봅니다. 지윤아, 착하게 살아. 약 먹고 조용히 지내.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아니면 뭔데요? 아니면 내가 정말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모두가 그렇게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지훈의 손이 떨립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명백한 협박입니다. 명숙은 거실을 나갑니다.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명숙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사람들의 신뢰도. 밤이 되고 지훈은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미쳐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자신을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어머니까지. 하지만 지훈은 압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집안이 정상으로 위장된 병든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지훈은 조용히 짐을 쌉니다. 옷 몇 벌, 중요한 서류, USB.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명숙도 도윤도 모르게. 지훈은 동생 유라의 집으로 향합니다. 성수동의 작은 오피스텔입니다. 유라는 놀라며 문을 엽니다. 언니, 왜? 며칠만 있게 해줘. 유라는 언니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안으로 들입니다. 지훈은 유라의 방에 짐을 풉니다. USB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엽니다. 이메일을 씁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 하지만 손가락이 멈춥니다. 보내기 버튼 앞에서 망설여집니다. 이걸 보내면 끝입니다. 한가운은 무너지고 명숙은 처벌받고 도윤도 연루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훈도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유라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언니, 뭐 좀 먹을래? 지훈은 노트북을 닫습니다. 응. 고마워. 거실에서 유라가 라면을 끓입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성수동의 낮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강남과는 다른 풍경입니다. 덜 화려하지만 더 편안합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유라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유라야, 내가 미쳤을까? 뭐? 모두가 나보고 이상하대. 약 먹으라고 하고, 정신과 가라고 하고. 나 정말 미친 걸까?
유라는 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언니는 안 미쳤어. 내가 제일 잘 알아. 어떻게 알아? 언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고 냉정한 사람이야. 언니가 미쳤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미친 거지. 지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줍니다. 고마워, 유라야. 그날 밤 지윤은 다시 노트북을 엽니다. 창립 60주년 기념연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명숙은 언론을 초대하고 귀빈들을 초대하고 한가온의 영광을 자랑할 것입니다. 지윤은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이메일로 고발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 연회. 그곳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지윤은 USB를 꺼내듭니다. 그 안의 파일들을 확인합니다. 가짜 처방전, 비자금 내역, 명숙의 서명, 도윤과의 대화 녹음. 모든 증거가 완벽합니다. 지윤은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짓습니다. 더 이상 좋은 며느리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창밖으로 밤비가 내립니다. 성수동의 거리를 적십니다. 지윤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입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한가온 창립 60주년 기념연회 당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가 빛나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입구에는 한가온 60주년 전통의 계승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오후 6시. 귀빈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한의학계 원로들, 약업협회 임원들, 지역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들. 명숙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얼굴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습니다. 도윤도 양복을 차려입고 어머니 옆에 서 있습니다. 그는 시계를 자주 봅니다. 지윤이 일주일째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불안이 스칩니다. 엄마, 지윤이가 신경 쓰지 마. 오늘은 우리 가문의 날이야. 명숙은 태어납니다. 며느리 따위 중요하지 않다는 표정입니다. 연회장 안은 화려합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꽃이 꽂혀 있고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가온 60년의 역사라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7시. 연회가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오릅니다. 한가온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명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는 역사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한가온의 창립자 첫 한의원 건물,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한가온은 60년간 전통 한의학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윤은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정직과 신뢰. 그 단어들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영상이 끝나고 명숙이 무대에 오릅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춥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연설문을 외운 대로 말합니다. 한가온은 60년간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가문이.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립니다. 한지윤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수군거림이 일어납니다. 명숙의 시선이 지윤을 향합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도윤도 지윤을 봅니다. 일어서려다 멈춥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윤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갑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립니다. 딱딱딱. 모두가 지윤을 바라봅니다. 명숙이 마이크에 대고 말합니다. 지윤아, 무슨 일이니? 지금 연애 중이야. 지윤은 무대 앞에 섭니다.
명숙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지우는 무대 계단을 오릅니다. 명숙이 길을 막으려 하지만 지우는 그대로 지나갑니다. 무대 중앙에 섭니다. 조명이 지훈을 비춥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냅니다. 작지만 무거운 물건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한가운의 며느리죠. 관객들이 웅성거립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도윤은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머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죠. 한가운은 정직과 신뢰를 지켜왔다고, 전통과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고. 지우는 USB를 높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명숙이 소리칩니다. 지윤아, 지금 무슨 짓이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지우는 무대 옆 직원에게 USB를 건넵니다. 이걸 스크린에 보여주세요. 직원은 망설입니다. 명숙을 바라봅니다. 명숙이 손을 젓지만 지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직원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습니다. 스크린에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서. 회계장부입니다. 환자 이름, 처방 내역, 금액.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한가운의 회계장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환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가짜 처방전입니다. 지우는 화면을 가리킵니다. 김영수, 박민지, 이철호.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한가운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청구는 되었죠. 수백만 원씩. 관객들이 술렁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합니다.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다음 파일이 나타납니다. 비자금 관리 엑셀입니다. 이것은 비자금 내역입니다. 의약품 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불법 로비 자금, 총액이 지우는 숫자를 읽습니다. 18억 원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입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명숙이 무대로 달려듭니다. 지훈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만해. 당장 그만두라고. 지훈은 명숙을 바라봅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왜 그만둬야 하죠? 어머님이 숨긴 진실인데요.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이해요? 범죄를 이해하라고요? 지훈은 명숙의 손을 뿌리칩니다. 다시 관객을 향해 말합니다. 이 모든 서류 끝에는 윤명숙 원장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도. 스크린에 명숙의 서명이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선명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윤이 무대로 뛰어오릅니다. 지훈, 그만해. 제발. 지훈은 남편을 바라봅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공범일 뿐입니다. 도윤 씨도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도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침묵이 답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말했죠. 엄마는 가문을 지키려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맞아요. 내가 모르는 게 많았어요. 이 집안이 범죄로 세워진 줄은.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3년간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제 꿈을 접고 제 목소리를 죽이고 순종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게 뭘 위한 거였나요?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관객들이 조용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정신과에 보내고 약을 먹이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죠. 왜요?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지훈은 명숙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어머님, 진실은 감춰지지 않아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죠? 명숙이 비틀거립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파일을 엽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도윤과의 대화입니다. 엄마는 가문을 지키려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도윤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옵니다. 연회장에 울려 퍼집니다. 며느리니까 모르는 게 나아. 지우는 파일을 멈춥니다. 관객들을 바라봅니다. 한가운이 지켜온 건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체면이었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거짓의 일부가 되지 않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번쩍 번쩍. 기자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원장님, 이 사실이 맞습니까? 검찰 조사는 받으실 건가요? 며느리분 왜 이제야 공개하신 겁니까? 명숙은 무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하지만 그도 떨고 있습니다. 지우는 무대를 내려옵니다. 조용히 천천히 관객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누군가 박수를 칩니다. 1명, 2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지우는 연회장 문을 엽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복도에 유라가 서 있습니다.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우는 동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짓습니다. 끝났어. 유라가 언니를 껴안습니다. 지우는 동생의 어깨에 얼굴을 묻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해방의 눈물입니다. 그날 밤 뉴스는 한가온의 비리를 보도합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옵니다. 명문 한의원의 민낯, 60년 전통의 거짓. 댓글이 쏟아집니다. 지우는 유라의 집에서 뉴스를 봅니다. 화면 속 명숙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당당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TV를 끕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이지만 어둡지 않습니다. 성수동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유라가 차를 가져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야 괜찮은 것 같아. 지우는 차를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가슴속까지 따뜻해집니다.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내 인생을 살 거야. 처음으로. 연회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명숙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가온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한의사 면허 정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0년 명문 한의원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우는 그 소식들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복수의 쾌감은 없습니다. 다만 숨통이 트인 느낌뿐입니다. 유라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낸 후 지우는 결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약사 면허증을 꺼냅니다. 서랍 속에 처박혀 있던 그녀의 이름이 적힌 증서입니다. 언니, 정말 약국 열 거야? 유라가 묻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이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다음 날 지우는 성수동을 걷습니다. 낮은 건물들, 작은 카페들, 공방들. 강남과는 다른 풍경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합니다. 한 골목 모퉁이에 빈 상가가 보입니다.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텅 빈 공간이 보입니다. 지우는 멈춰 섭니다. 이곳입니다. 직감적으로 압니다. 전화를 걸어 계약을 진행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지훈이 모아둔 돈으로 충분합니다. 3년간 한가온에서 받은 용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이제 씨앗이 됩니다. 2주일 후 약국 인테리어가 시작됩니다. 지우는 매일 현장에 나갑니다. 벽을 칠하고 선반을 정리하고 약품을 배치합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지만 행복합니다. 유라가 도와줍니다. 함께 페인트를 칠하고 간판 디자인을 고릅니다. 언니, 간판에 뭐라고 쓸 거야? 지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한지윤 약국. 그냥 이름만? 내 이름이면 충분해. 간판이 달립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 한지윤 약국.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거는 순간입니다. 지우는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개업일 아침입니다. 지우는 일찍 일어나 약국으로 향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거리는 조용합니다. 약국 문을 엽니다.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냄새입니다. 지우는 흰 가운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가운 왼쪽 가슴에 약사 한지윤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웃고 있습니다. 진짜 미소입니다. 9시 문을 엽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입니다. 약국 새로 생겼네요. 네, 오늘 문 열었어요. 젊은 분이 하시네. 잘 됐다. 이 동네는 약국이 멀어서 불편했어요. 할머니는 소화제를 삽니다. 지우는 정성껏 설명합니다. 식후에 드시라고, 물과 함께 드시라고. 할머니가 고맙다며 나갑니다. 첫 매출입니다. 5,000원. 작지만 의미 있습니다. 지우는 영수증을 서랍에 넣습니다. 기념으로 남겨둘 것입니다. 오후에 유라가 찾아옵니다. 꽃다발을 들고. 언니 개업 축하해. 고마워, 유라야. 지우는 꽃을 받습니다. 하얀 장미입니다. 카운터에 놓습니다. 약국이 환해집니다. 언니 무섭지 않아? 유라가 묻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오히려 기대돼. 뭐가? 내일이, 모레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유라가 언니를 안아줍니다. 두 자매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지우는 혼자 남습니다. 정리를 하며 하루를 돌아봅니다. 10명의 손님이 왔습니다. 많지 않지만 시작입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지우는 문을 엽니다. 도윤입니다. 남편은 초췌해 보입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미움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돼? 지우는 문을 열어줍니다. 도윤이 들어옵니다. 약국을 둘러봅니다. 깨끗하네. 침묵이 흐릅니다. 도윤이 먼저 말합니다. 미안해, 지윤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난 픽업했어. 알아. 엄마는 조사받고 있어. 나도 면허 정지될 거야. 한가운은 끝났어. 그렇겠지. 도윤은 지윤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너 원망해? 지윤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원망 안 해. 그냥, 이제 상관없어. 상관없다니? 응.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게 다야.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 알았어. 도윤이 일어섭니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지윤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너도. 도윤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합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랑했던 순간들, 아팠던 순간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후련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다시 약국을 엽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단골도 생깁니다. 동네 할머니, 직장인, 학생. 지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설명합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30 초반으로 보입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두통약 있나요? 네. 있어요. 지훈이 약을 건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약사님 혹시 뉴스 나왔던 분이시죠? 한가온. 지훈은 잠시 멈춥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아요. 여자가 미소를 짓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약사님 보고 힘 얻었어요. 지훈은 놀랍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는 걸.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응원합니다. 여자가 나갑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납니다. 약국은 안정됩니다. 매출도 조금씩 오릅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약국으로 갑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라가 찾아옵니다. 언니,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왜? 그냥 같이 밥 먹자. 두 자매는 근처 식당에 갑니다. 김치찌개를 시켜 먹습니다. 유라가 묻습니다. 언니 행복해?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유라를 바라봅니다. 행복해. 진짜로. 좋다. 언니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아. 유라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 지우는 동생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약국으로 돌아갑니다.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유리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내일 아침도 모레 아침도 계속 이 문을 열 것입니다. 지우는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한지윤 약국. 자신의 이름입니다. 처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선 이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은 보입니다. 작지만 반짝입니다. 지우는 생각합니다. 자신도 저 별처럼 작지만 반짝이고 있다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다고. 그날 밤 지우는 편안히 잠듭니다. 악몽 없이 불안 없이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하지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도 약국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지우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아. 혼잣말입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지우는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여자는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입가에 미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한가운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약사 한지윤입니다. 약국으로 가는 길 지우는 성수동 거리를 걷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향이 납니다.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납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지윤에게는 특별합니다. 약국 문을 엽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환합니다. 지우는 그 빛 속에 섭니다. 새벽은 흰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지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으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